용용이의 경제학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통화량에 대한 이야기와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지급이 시작되었고요. 신청이 시작되었고요. 아마 신청하면 거의 바로 지급이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뉴스를 보다가 통화량이 요즘 이제 급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봐서 오늘은 통화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통화량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시중에 풀리는 돈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통화량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통화량을 계산할 때 M1, M2, LFL 뭐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화량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쓰는 걸 M2 통화량이라고 합니다. 이 M2 통화량이 지금 4,200조가 풀려 있다라는 뉴스를 제가 확인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돈이 많이 시중에 풀려 있다. 이게 돈이 순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M1, M2가 뭐냐라고 하면 M1 같은 경우에는 현금, 요구불 예금, 수시입 출금식 예금 같이 즉각적으로 바로 현금으로 변환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M1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제 현금을 많이 안 쓰잖아요. 현금을 많이 안 쓰다 보니까 현금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현금 사용량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통화량이 늘어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현금의 사용량이 줄더라도 어차피 은행에 현금을 놔두고 있고요. 그걸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쓰잖아요. 뭐 요구불 예금이라든지 뭐 수시입 출금식 예금 같이 해서 우린 또 체크카드로 연결해서 바로바로 쓰잖아요. 이 경우에는 다 이제 이게 통화량으로 계산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가장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을 M1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기한을 뒀을 때 M2라고 합니다. M2에는 이제 머니마켓 펀드라고 해서 또 2년 미만의 정기 예금이라든지 이런 단기 금융 상품들이 조금 들어가게 되는 게 M2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좀 더 많아지고 하면 뭐 LFL 이렇게 넘어가는데 뭐 그렇게까지 이런 걸 자세하게 다루고 싶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통화량,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이 어느 정도까지의 개념인가라고 했을 때 현금만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금한 것들,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것들과 더불어서 조금 이제 한 1, 2년 정도의 현금으로 변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돈까지도 우리는 통화량으로 본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 은행에 저축을 한다고 해서 이게 통화량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경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혹은 뭐 우리가 예금을 뭐 10년 20년 이렇게 둘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지금 당장의 통화량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단기적으로 뭐 요구불 예금이나 소시입출금식 예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통화량으로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싶은 건 통화방정식인데요. 이제 P사의 통화방정식이라고 하는데 MV는 PY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M은 통화량이 되고요. V는 속도예요. 이게 유통 속도라고 해서 이게 얼마나 빠르게 회전을 하느냐라는 이야기고요. P는 물가가 되고요. 원래는 이게 T였어요. 그래서 이게 생산량이었는데 이제 PY로 요즘을 하거든요. 이게 Y가 GDP. 이것도 어쨌든 GDP도 국내 총 생산량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통화량과 통화에게 이게 속도의 곱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물가와
거래량을 곱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해보면 간단한 게 우리나라에 A제 100개와 B제 100개가 있다고 했을 때 A제는 100원이고 B제는 200원이다 하면 A제는 10,000원어치 있고 B제는 2만원어치 있는 거잖아요. 100원짜리가 100개 있고 200원짜리가 100개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만큼이 거래됐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나라에서 거래된 돈은 총 3만원이 돼요. 그런데 현금이 10,000원밖에 없다라고 해보면 이게 10,000원을 누군가가 사용하고 그 10,000원을 다시 누군가가 사용하게 될 거잖아요. 이게 이제 호텔 경제학에서 처음 나왔을 때 나온 이야기는 돈이 순환한다라는 개념에서 시작을 돼요. 그래서 이 V는 통화가 유통되는 속도고요. 이게 이제 그러면 이게 100%다 순환하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 순환하지 않는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MV는 PY다라는 이 통화 방정식, 피셔의 통화 방정식은 알아두시면 매우 유용할 것 같고요. 이 MV는 PY라는 이 통화 방정식에서 V는 주로 고정이 됩니다. 이게 뭐 나라마다 조금씩 V가 다르긴 하겠지만 그 시장 안에서 정해주는 그 나라 안에서 그 사회에서 정해진 거의 고정값으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MV는 PY가 되는데 이 V가 고정이 되면 M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P가 상승하거나 Y가 상승하거나 PY가 다 둘 다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통화량인 M이 증가할 때 P, 물가나 Y, GDP가 상승한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통화량 지표를 되게 거시 지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지, 혹은 물가 상승인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조정하잖아요. 그 금리가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경제가 너무 안 돌게 되면 또 금리를 조정해서 이제 물가가 조금 오르더라도 이렇게 GDP를 상승하게끔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이 역시도 이제 통화량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것도 어쨌든 이 피셔의 통화 방정식, 화폐 방정식에서 나오게 되는 개념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M2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M이 증가하고 있는 건데 이 와중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통화량이 더 많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경제 성장률이 1%가 성장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통화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 많이 풀려서 더 많이 증가하게 될 건데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더 많이 증가하게 될 건데 이 Y가 상승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 이 통화량 M이 상승하는 것은 결국 P인 물가의 상승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 물가의 상승이 단순하게 뭐 자산 가격, 뭐 주식의 상승이나 혹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 물가의 상승도 이 P의 물가 상승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증가하는 통화량이 다 물가 상승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생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누가 피해를 보게 되냐면 결국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난지원금 같이 전 국민에게 돈을 풀게 되는 이렇게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일을 할 때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당장 소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원해줘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를 하게 되는, 소득이 아주 없어도 소비를 해야만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물가가 상승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양이 감소한다라는 생각도 우리는 분명 해봐야 되고요. 분명한 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해 되게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Y가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걸 가정해보고 V가 고정된 상황이라면 M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P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경제 정책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